쪄서 그렇고 느닷없이 쓰러지고 또 깨나면 한시랑 안 오고 그런 병이 뭔 병이냐고. 몸이랑 모든 게 정지된 거예요. 저도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좀 뭐랄까 몸이 뜬다는 느낌도 해야 하나? 전희영 씨에게 그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은 꼭 10년 전인 87년의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영 씨를 유난히 귀여워해 주셨던 할머니의 죽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머니의 죽음, 그리고 연이어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사건들. 그 모든 것의 진실은 무엇이며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일이 처음 일어났던 것은 이영 씨가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던 4월의 어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킨 이영희. 하지만 이영희는 그때까지 감기 한번 알아본 적 없을 만큼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이영은 전혀 의식이 없었고 두 손은 가슴에 몬 채 몸은 통나무처럼 뻣뻣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의 피부엔 주사 바늘조차 꽂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영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은 신체의 변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굳어 있는 동안 이영이는 언제나 똑같은 환영에 시달리게 됩니다. 얼굴을 분간할 수 없었던 그 할머니. 이영에겐 난생 처음 보는 할머니였습니다. 안 되어라! 안 돼! 얼마 전 돌아가신 이영희의 할머니였습니다. 성님, 잘못은 나가였는데 어찌 아가한테 이러시오이? 성님, 성님, 이 아이도 성님 손녀 아니라오. 제발 살려주시오이, 성님. 성님, 그리고 그 두 할머니는 항상 이영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가, 정신이 드냐? 얼굴을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그분은. 근데 할머니가 막 이렇게 우시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이러고 그 할머니는 데려가려고 하는 식으로 막 싸우시고 그런 건 알아요. 그렇게 시작된 발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영은 그때마다 무서운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라? 우리 아가가 어찌 이런답니까? 예? 데리고 가서 이제 칭찬을 많이 받아봤죠. 거기서도.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어. 적십자병원으로 왔어. 또 아무 이상이 없다겨. 한 달에도 몇 번씩 1년 동안 계속되었던 발작으로 여러 병원을 다녀보았지만 병원에선 한결같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뿐. 도대체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때 이영 씨가 치료를 받았다는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는 당시의 기록들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87년 4월부터 의식 상실이 있었고 네네. 숨이 가뻤고 다른 것은 없었는데 네네. 경련성 질환을 의심하고 네. 검사를 뇌파를 했네요. 네네. 간질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검사를 그런데 몇 개 병원에 보관된 그 기록 속엔 이영 씨의 증세만 기록돼 있을 뿐 병의 원인과 병명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이영희는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영희의 발작을 본 그 아주머니는 이영희의 어머니에게 정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긴 뭐 들어오셨어? 뭐하러 아프지도 않은 아기를 데리고 병원까지 오셨느냐 그 말이여라. 할머니가 둘이지라? 두 할머니 살아생전 묵은 한땜씩 아그만 혼이 나는구먼. 그야말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가 둘이다고 얘기 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얘 할머니 있고 얘 할머니 있고 하면 둘 아니요? 그러니까 얘 할머니 말고 할머니가 둘이다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렇고 옆에서 이상한 게 뭐 말 같자는 게 들리고 처음에는. 나 말 허투루 듣지 말고 태어나자마자 곧장 아구 데리고 음식 마련해서 할머니 묘 찾아가시오. 그 당시 이영희 어머니는 이해 안 될 그 아주머니의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 이영희 집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커다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영희 또다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텔레비를 놓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들었게 햄 소리가 나 뭐 바람 소리 같이 방에서 그렇고 손을 쥐고는 하면서 넘어갔다 얘기가 가슴에다 손을 붙이고 허리가 뜬 거예요. 허리가.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던 이영희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발만 땅에 닿은 채 숨까지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명조차 알 수 없는 이영희의 병은 점점 심해져 갔고 결국 이영 씨의 부모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병원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말을 따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도중에 이영희가 갑자기 또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이영희는 어른들조차 따라가기 힘들 만큼 빠른 걸음으로 산속으로 내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험한 산길을 한참 달려가던 이영희. 이윽고 어느 무덤 앞에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했어. 이영희가 통곡하는 이 무덤은 대체 누구의 무덤이었을까요? 당시 이영희가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지냈던 무덤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무덤이었습니다. 통곡했던 무덤은 바로 이영 씨의 아버지를 낳아주신 생모의 무덤, 그러니까 이영 씨 친할머니의 무덤이었습니다. 이영희가 알지 못했던 또 한 분의 할머니가 정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그전에도 뭐 와보셨겠네. 네, 여기는 명절 때마다 예. 아빠 따라서 오고 여기는 자주 왔죠. 여기는. 여기는 아시는데 저쪽 친할머니 산소는 네, 전혀. 전혀 모르세요. 네. 그렇다면 돌아가신 할머니는 이영 씨와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다른 것도 모르고. 아들이 없던 작은 아버지에게 양자로 갔던 이영의 아버지. 이영 씨의 친할머니와 돌아가신 할머니, 그러니까 이영 씨의 양할머니는 서로 동서지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영 속에 이영희를 괴롭힌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이영 씨의 친할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할머니는 왜 이영 씨를 괴롭혔던 걸까요? 이영 씨의 가족들은 살아생전 두 할머니 사이가 나빴고 거기다 이영 씨의 집에서 친할머니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두 할머니의 살아생전 맺힌 한 때문에 이영 씨가 괴로움을 겪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혀 아프고 그런 것도 없어요.
뭐 할머니를 또 꿈속에서 봤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또 이게 쓰러지고 그런 것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 건강합니다. 이영 씨의 병이 제사 때문에 나았다는 이영 씨 가족들의 믿음은 확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제사 이후 이영 씨는 그 악몽 같은 일들을 더 이상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